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위기 우리가 노동시장 인재정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위기 교육, 노동시장과 교육정책, 인재 양성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시장, 또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 또 교육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많은 분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직업교육, 직업능력 개발 쪽에서 본다 그러면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오히려 강조될 수도 있다. 티벳, 직업능력 개발, 직업교육 훈련 쪽하고 현장학습, 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부분은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편교육, 일반교육보다는 지금 직업교육, 직업능력 개발, 인재 양성 쪽은 좀 특화되어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지금 교육부 폐지도 2년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주도권을 어디 갖고 하느냐. 지금 어차피 지금 트럼프는 중앙 연방 정부보다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특수 취약계층 쪽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좀 부조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지금 염려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노동시장을 좀 볼까요?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게 제조업 강국,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인데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어쩌면 지금 인력 정책이 이원화, 양분화되고 있다. 고급 인력, 전문 인력, 숙련 인력은 많이 받아들이고 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그린카드라고 있었죠. 예, 자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골드카드라고 500만 불, 지금 우리 돈으로 한 67억쯤 되죠. 이건 사실 그 그린카드는 미국 이민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실 이 골드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회비만 내면 얼마든지 계속 연장이 되는 이런 또 이민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은 사실 어떻게 이민자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민자가 지금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그룹들이 사실 어쩌면 주요 산업에 그 큰 역할을 했죠. 우리가 지금 외국 인력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부족한 저숙련, 미숙련 인력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공간에 지금 공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다만 H1B 비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스템이라든가 또 IT, 엔지니어, 과학기술 쪽 이쪽 인력들을 유입하는 매년 8만 5천 명씩 지금 유입하고 있죠. 발급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3년마다 계약 경신이 가능하고 또 일자리, 가족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양극화되어 있다. 인력 정책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보면 작년 그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구직 건수가 한 800만 명, 구직자 수가 이제 680만 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일자리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실 결국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의 생산성 저하라든가 경제 성장 둔화를 이제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은 상당 부분 이제 노동력 부족 상황을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조기 은퇴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0만 명 정도 중장년층이 퇴직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밀레니엄 세대라든가 핵심 남성 노동 인구가 이제 경제활동 참여가 좀 저조해지고 있고 또 주요 산업, 반도체 같은 경우도 10만 명 정도 앞으로 30년까지 부족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계획, 인력 수급도 하고 있고요. 2021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대응해서 조응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그 기반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재정책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일부 트럼프 2기 입각해서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핵심 인재 정책 관련한 아젠다는
전문 특수 주력 분야 인재 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학력자가 상당히 많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고학력자들은 인디아 그리고 인도죠, 중국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가장 산업연구원을 같이 포럼을 하고 있지만 기업 산업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기업에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210억 불을 앞으로 이제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도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지가 한 80년대부터 해서 한 40~50만 개의 일자리 참여를 했거든요. 보통 하나의 시설을 공장을 짓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일자리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타겟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직능형 같은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인재 양성 쪽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산성을 증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황을 좀 볼까요? 요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웠음 청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41만 명 정도가 쉬웠음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있고 또 경력직 우선 채용 뭐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직업교육 미국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미국도 직업교육법이 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퍼킨스법에서 지금 최근에 4~5차 개정을 통해서 2018년에 이제 최근에 미국 직업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가장 큰 것이 지금 트럼프 교육부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주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라든가 연구만 담당하고 대부분의 역할들을 실행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주정부에 맡기겠다. 권한 이양 분권화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보면 사실 이 시스템이 95년에 이제 고용보험 체제로 도입이 되면서 지금 한 30년 지금 계속 동일한 아니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같은 사실 우리 지금 트럼프 2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대외 환경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나 특별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보면 정보통신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직종훈련 같은 경우는 또 내일비용 카드제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이건 사회 서비스 쪽에서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내에서 산업 전환, 그러니까 석탄 화력에서 IT라든가 자동차, 전자 쪽으로 가는 이쪽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적인 외부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는 산업 직업 훈련 직종 분야를 좀 더 특화해서 이 기초역량훈련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사실 K-디지털 트레이닝이 있죠. 이 부분도 좀 더 특화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요 부처, 여기 이 주요 부처라는 것은 교육부하고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인데 대부분 대학이나 지역 또 첨단 분야 또 노동부 같은 경우는 산업전환 분야 지원이 많이 있고요. 또 기업이 일자리 창출력 제고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산업이나 기업 쪽의 큰 변화를 어떻게 인력 양성이나 부족한 아니면 또 지원해야 될 양성해야 될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작년에 여기 이건 교수님도 계시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의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나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 의제를 모았고요.
하나가 이제 노동혁신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육훈련 혁신인데 키워드는 아까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유연 안정성입니다. 너무나 제도가 촘촘히 잘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몸집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계속고용 확대라든가 또 근로시간, 임금체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여기 지금 먼저 자리를 뜨셨는데 사회적인 대화,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필요하게 취약한 계층,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화하는 대신 이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빈 부분을 정부 공공이 반드시 채워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서로가 매칭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FTA 관련해서 한미 FTA 재검토하자 그리고 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마침 18년 전이네요. 한미 FTA가 한참 진행될 때 FTA에 관련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때 봤을 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무역 장벽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한국으로 유입이 될 텐데 그때 특히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직업에서 어떤 분야를 강화해야 될지 어떤 분야가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계화학, 금속, 전기전자 이쪽에 대한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근로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밑에 훈련수요 전망하고 똑같습니다. 영향 정도를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산업, 기업이 앞장서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전후방 효과, 특히 파생 수요가 있는 노동시장, 또 인재양성 쪽은 직접적인 맞닿아 있지 않지만 매우 밀접한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일자리 확대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죠. 많이 보셨겠지만 IMD라든가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총 생산에서 이제 총 시간수로 나눈 게 국내 노동 생산성인데 작년에 나온 게 미국이 한 83불 시간당, 뭐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51불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특정 직종이 지금 뭐 관세 하더라도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직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화된 지원, 교육훈련, 인재양성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